불을 불러오는 청기누설 이야기. 두 번째, 뼈 때리고 급소를 찌르는 냉철한 조언. 여러분들은 지금 부의 열차에 타실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17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의 열차에 같이 한번 타보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 뼈 때리는 예의와 감정 조절. 이번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 중에서 예의와 감정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베테랑이신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지나친 예의는 일종의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나치게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마치 마법의 물약을 쓰지 않고도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과도한 친절함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죠. 그런데 그라시아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함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던 사업 파트너나 동료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에도 없었던 경우 말이죠. 참된 예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진지함을 가장한 예의는 속임수이고 지나친 예의는 상대방에게 의존하겠다는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간됨이 아니라 권력이나 재산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을 떱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사업체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극진히 예의를 갖추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만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참된 예의와 지나친 예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반면 가식적인 예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대체로 이익이 걸린 상대에게만 과도하게 베풀어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금입니다. 특히 바쁜 비즈니스맨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화제에만 매달리거나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끝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라시아는 어떤 말이든 짧게 끝내면 듣기에도 좋고 효과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회의실에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직원이나 동료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말이죠. 짧고 명쾌한 대화로 지루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간결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등 이들은 모두 복잡한 아이디어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었죠. 짧은 말 속에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설령 내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짧게 말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게 설명할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특히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게 피드백을 줄 때 또는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40, 50대 남성들에게 중요한 조언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확립된 나이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허영심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결국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런 허풍선 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세요.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3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칭찬은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강력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에 대해 찬양의 글을 쓰게 하지 마세요. 진정한 영웅은 영웅처럼 보이기보다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업적은 말이 아닌 결과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홍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 불견도 없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이런 유형의 상사나 동료를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직이나 타이틀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그라시아는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전문성과 인품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잠자코 기다리며 지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입니다. 이 조언은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여러분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파산 직전의 경쟁자나 이미 신용을 잃은 사업 파트너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섭니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한 번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 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상사나 고위 임원이 사적인 비밀을 털어놓으려 할 때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무관심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간절해 보이면 협상력이 떨어지죠. 또한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라는 조언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경쟁자나 동료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종종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보다 뛰어난 인재가 있다면 그를 시기하거나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두고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예의와 감정 조절에 관한 7가지 핵심 조언을 살펴봤습니다. 지나친 예의의 위험성, 간결한 대화의 중요성, 칭찬 구걸하지 않기, 존경을 강요하지 않기,
윗사람의 비밀 피하기, 그리고 무관심의 지혜와 미움의 감정 다스리기. 이 모든 조언은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뼈 때리는 자기계발과 처세술. 이번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 모음 중 네 번째 주제인 자기계발과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면 더 많은 공감과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 법석을 떨지 말라는 조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소한 일을 확대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풍을 떨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유형의 동료나 부하 직원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실수나 문제를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큰일처럼 과장하고 회사 전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라시아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합니다. 그는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무엇이 그냥 넘어가도 될 사소한 일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직원들의 시간과 에너지다. 사소한 문제로 이것을 낭비하는 것은 회사의 돈을 갖다 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도 이런 관점에서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두 번째 조언은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입니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과장하는 마케팅은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사업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과장된 광고나 허위 정보로 일시적인 매출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정직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비즈니스맨들은 거짓 과장으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전략을 택합니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솔직하고 현실적인 약속만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의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단련합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매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20, 30대라면 뭐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40, 50대라면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칫 안주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같은 이들은 7, 80대가 되어서도 하루에 수시간씩 독서와 학습에 투자합니다.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완벽함에 이른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네 번째 조언은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그라시아는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뀐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성을 갖추게 되고 그 후 7년마다 새로운 재능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주기에 있으신가요?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20대 때의 지식과 관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도태되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정신을 깨어있게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걸핏하면 우리의 삶에 제멋대로 끼어들어 장난을 걸고 맙니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신만만해질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날을 선택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 용기, 지혜로 무장한 채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성공했다고 느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노키아, 코닥, 블록버스터 같은 기업들은 한때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해 몰락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직장에서도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다음 도전과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입니다.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도 오히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치켜세움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웁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의 속셈을 간파해서 이들 스스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지나친 칭찬과 아첨은 오히려 상대방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조언은 운의 흐름을 읽어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운이 얼마나 자신을 돕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기질과 능력, 신체적인 특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40살의 히포크라테스의 책을 읽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혜를 얻겠다고 욕심에 40살의 세네카의 책을 읽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보다는 운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타이밍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이라도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제품이라도 시장의 요구에 맞는 타이밍에 출시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운은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면 불운이 닥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세요. 이것이 운의 흐름을 읽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자기계발과 처세술에 관한 7가지 핵심 조언을 살펴봤습니다. 불필요한 논쟁 피하기, 과장하지 않기,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기, 정신을 새롭게 하기, 매일의 경계심 유지하기, 상대방의 부탁과 칭찬에 대한 주의, 그리고 운의 흐름 읽기. 이 모든 조언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